빠지질 않아서 명태균부터 해서 뭐 건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철저한 수사로 철저한 수사로 도대체 이분이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되면 왜 유닛을 도대체- 힘들게 해? 그러니까 이게 방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 예. 특히 이게 왜 윤석열 부부 옆에는 이렇게 법사, 뭐 명리학, 같은 유닛. 노상원 씨가 지금 여기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노상원.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 정보 사령관이죠. 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전역한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성범죄로 군복을 벗었다라고 이제 징역형을 살고 나서 아마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한 것 같은데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재 역술인들과 함께 점집을 운영 중이다라는 것이 JTBC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사령관이고 현직은 무속인이에요. 역술인, 명리학자, 역술인, 명리학자. 주역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볼 수도 있지. 볼 네, 수도 그래서 있는데. 이제 그 실제로 본인의 이제 네. 그 주거지를 보니까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점집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같이 일하는 역술인이 신기도 있고 우리가 이제 2019년에 같이 만났었다. 노상원 씨를. 네, 노상원 씨가 이제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정역한 뒤에 2019년에 우리가 만났고 이 사람이 군에 있을 때부터 명리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 그래서 영적인 끼도 있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같이 영적인 끼가 있다. 네, 동업자가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롯데리아에서 우리가 왜 롯데리아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 안산에. 네. 그 상록수점. 근데 이제 그게 네. 그냥 여기 점집하고 한 15분 정도 거리라는 거예요. 가까운 걸어갔을 곳이군요. 때. 네. 그래서 그래서 정보사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왜 여기지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노상원의 집과 가까워서다. 여기 직주 근접 이렇게 이제 봐야 그렇게 되겠군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집에서 가까. 최근에 사태에 대한 해설 중에 네. 그 극우 유튜브만 보는 윤석열 예. 그리고 주술과 무속에 빠진 김건희 아. 이 둘의 조합이 일으킨 최악의 사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과연 이 노상원 군 출신의 보살님 역술가 사주명리학을 공부한 분 이분은 김건희와 연결 안 됐을까? 중간에 누구 통해서 군 출신인데 요새 용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무속이나 사주명리를 뭐 비하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으나 너무 이런 분들이 깊숙하게 국정에 개입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 좀 솔직히 한심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대변인님은 네. 어떠세요? 계속 연타를 맞으니까 네. 제가 그래도 분량은 채워야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뭐만 하면 이게 역술 뭐가 이렇게 걸리니까 네. 빠지질 않아서 명태균부터 해서 뭐 건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철저한 수사로 철저한 수사로 도대체 이분이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되면 왜 유닛을 도대체- 힘들게 해? 그러니까 이게 방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 예. 특히 이게 왜 윤석열 부부 옆에는 이렇게 법사, 뭐 명리학, 같은 선생. 윤식끼리면 안 되지. 그건 다른 문제고. 많이 애썼죠 지금까지.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네. 같은 윤신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집안은 뭐 건들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점원이 파가 달라요. 예. 파가 달라요. 노상원 씨 사진을 보자 보살님이래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이 뭐 장군 보살도 아니고. 장군 보살. 그러고 보니까 장군 보살. 그러니까요. 장군 보살도 장군은 아니고. 장군이잖아요. 장군인데 네. 전 장군 보살일 수 있는데 이것보다 전 주목할 게 태극기 부대예요. 태극기 부대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의 조직과 어떤 자금을 좀 뒷받침한다는 대수장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성들의 모임. 그 대수장 예비역 장성 극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회원이에요. 누가요? 노상원 씨가. 그래요? 예,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 또 태극기 부대 그 대수장의 회장이 누구냐면은 그 현 수방사령관의 아버지예요.
현 수방사령관도 나이 많을 텐데 그 사람의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예요. 이진우 이인선 씨의 수방사령관. 아버지가 네. 대수장 회장입니다. 아, 그 다음에 오만섭이라는 여기에 대수장의 회원이 육사를 나왔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의 동기예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또 아니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왜 아. 민간인 분의 군이 네. 계엄에 참여했지? 그렇죠. 그거 이상하죠. 근데 보니까 네. 태극기 부대를 기반으로 한 예비역 장성 모임이 이번 계엄을 주도한 게 아닌가라는 단초가 노상원 씨가 될 것 같아요. 그 이란에도 보면 그 이란 정부군이 있고 따로 그 다음에 이제 혁명수비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말씀은 우리나라 군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가 사실상 그거는 조금 너무 태극기 오바야 부대는 무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그냥 훨씬 거기는 그거는 조금 총칼 안 둔 부대고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를 혁명 수비대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연령이 다릅니다. 그렇죠? 아, 네네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장난이에요. 네. 이 그냥 지금 장난치시면 안 알았어요. 되죠. 저는 심각한데. 알겠습니다. 예비역 장성 모임 있잖아요. 네, 네. 그 태극기 부대를 뒷받침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도 좀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 들여다볼 필요가. 그러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가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네. 정광훈 목사 측이 태극기 부대가 부정선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뒷받침해주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부대가 일종의 사상적 근거를 좀 마련을 해주고 그렇죠. 대수장이라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의 모임들이 현재 군인들과 긴밀한 연락을 했다고 볼 수 연락하면서 있잖아요. 좀 움직인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왜 민간인이 왜 들어가요? 저는 그게 좀 민간인이 계엄에 왜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좀 의문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네. 원래 예비역 별들의 모임 되게 보수적인 곳이 성우회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 성우회 내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자들이 네. 대수장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거죠. 처음 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니요. 알고 알고 계셨어요? 잘하는데 말을 안 하네. 모르는 게 없어요. 윤석 대변인 그냥 말을 못할 예, 뿐이고 예. 다 알고 있어요. 표정을 다양하게 네. 지어요. 아 그렇습니까? 표정 네, 연기로. 이제 결론은 네. 이제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이 노상원 전 사령관하고 뭐 김건희 여사 뭐 대통령 연결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하고 연결이 되겠죠. 음.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네. 김용현 장관이 계엄이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총책임자 격으로 뭘 하다 보니 네. 본인하고 군에서 가장 가까웠고 뭐 믿을 수 있는 전직이긴 하지만 음. 이분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 정도로 네네네.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즘 약간 뭐 좀 자화자찬 좀 하자면 그 장군 보살 캐낸 게 JTBC 단독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기자분이 네. 직접 거기 이제 발로 뛰면서. 네, 현장에 갔더니 이제 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롯데리아부터 시작해서 아마 역추적을 한 것 같아요. 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전 놀란 게 그 햄버거를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도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분은 그 네. 동네에서는 다 아는 얼굴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는. 점원도 보자마자 어머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이게 자주 왔던 저번에 모양이더라고요. 보살님이네 이랬대잖아요. 네. 장군한테. 그러니까 뭐 직원들한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봐줬겠지, 뭐를 했겠지. 이렇게. 아이고 예. 참. 여튼 뭐 노상원 지금 민간인이지만 하여튼 전직 군인으로서 굉장히 이번 계엄 상황에 아주 깊숙이 그리고 굉장히 아주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이는 네, 현장 상황입니다.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보일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로 꾸린 사조직을 9월부터 가동을 해서 여기 작전에 투입할 인용 30여 명을 포섭해라라고 네. 해서 그러니까 지시는 민간에서 한 거고 음. 지금 이행은 군에서 한 정황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다.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사람인가? 도대체 음.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우려하는 대목이 노상원이라는 이 민간인 전 정보사령관이 등장을 하면서 아. 김용현 뭐 기타 등등 군 문제로 나오는데 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 결국 비상계엄의 결정권자 윤석열을 가리는 데에 이용하는 거 아닌가. 노상원이란 자와 김용현이란 자 이 전현직 장성들 대수장까지 포함해서 이 자들이 결국 이 험한 짓을 벌였고
어리숙한 윤석열은 거기에 모르고 실려갔다라는 식의 그림으로 나중에 발전하지 않을까. 아이, 그럴 수는 없죠. 그걸 우려합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비서실장 절대 안 권한은 되지만 대통령한테 그럼 있기 최종 때문에. 결정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고. 예, 그리고 잊지 말자 윤석열 그 네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생중계로 본인이 직접 잊고 얘기를 싶어요. 했는데 뭐. 네.